자, 지난 시간에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로 유신은 종말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시대가 와야 될까요? 유신이 끝났으니까 민주화 인사들이 나서가지고 정치 재건도 하고 여러가지 합의도 하고 이래가지고 새로운 정부를 꾸리고 유신헌법 폐지하고 뭔가 해야 되겠죠. 그래야 되는데 약간의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그 당시에 야당 쪽에서는요, 여러 민주화 인사들이 뭐 방금 여태까지 봤었던 김대중 씨라든가 뭐 김영삼 씨라든가 백규환 씨라든가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정치를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구상을 많이 했지만 약간 합의가 좀 더디었습니다. 뭐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만 다음은 내가 해야 되겠군 뭐 이러면서 약간 뭐 정치에 대한 욕심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합의에 대한 어떤 그 조정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로 뭐 급할 건 없으니까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됐었나 봐요. 근데 그 지체되는 와중에 남들보다 발빠르게 움직인 또 하나의 세력이 있었던 거죠. 우리 학생들과 정치인들이 뭔가 여유로운 민주화의 어떤 분위기를 막 타고 있을 적에 아주 발빠르게 움직인 그분들이 누구였냐? 또 군인들이었어요. 12.12 쿠데타라고 하는데 신군부, 올드 군부에 대응하여 뉴 군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당시 역시 소장급들 별 2개짜리 분들이었습니다. 전두환이라든가 노태우라든가 뭐 정호영이라든가 보통 11기 하나회라고 하는데 육사 11기 동기생들이라고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키워진 세력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쿠데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권력을 장악하신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12.12 쿠데타 이후에 군부 세력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누군가 쿠데타를 일으켜주기를 바라고 있었다라는 사람들이 80% 정도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은 이렇게 군인들의 세상이 무너지는 걸 원치 않았었나 봐요. 뭐 그럴 수 있겠죠. 박정희 정부 시기에 뭐 군인들이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학사 위에 석사,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육사. 그래가지고 육사가 최고였다. 육사 딱 졸업하고 임관했다가 제대하면은 바로 그냥 뭐 대기업의 부장급으로 취직이 되고 어디 가도 막 군 호텔, 군 골프장, 군인들을 위한 거의 천국이었죠. 그랬었는데 그런 특권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거는 뭐 장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내키지 않았겠죠. 뭐 다른 거 알고 있어. 그래야 되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의 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뭔가 좀 섭섭한데 뭐 이런 분위기에 그런 분위기에서 이들이 쿠데타를 일으키자 많은 세력이 동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순식간에 부인들의 권력 장악이 다시 또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이들의 계엄령 선포에 맞서가지고 정치인으로 활동이 규제가 됐습니다. 그랬었는데 학생들이 좀 일어나줘야 됩니다. 우리 대학생이 또 한번 뜨겁게 일어나서 와 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이때가 언제였냐? 겨울방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후에 바로 방학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서 그때 뭐 전화 이런 거 없잖아요. 핸드폰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휴대전화 없었기 때문에 TV 보기도 힘들었고 소식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았고 설사 안다고 해도 엄마 나 서울에 좀 가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면은 데모하러요. 그러면 이놈이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타이밍이 절묘했던 거죠. 그래서 한참 지나서 1월달 2월 지나서 신학기가 되어야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기 시작해요. 그랬겠죠. 그래서 서울역 시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뒤에 3월, 4월, 5월 되면서 막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데 프라하의 봄에 빗대가지고 스프링 오브 서울. 신학기가 되면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거 안 되겠다. 어디 군인들이 또 한 번 이렇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학생들이 막 시위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우 커다란 시위인 5.15 서울역 시위라는 게 있습니다. 저 여학생들, 복학생들 전부 다 참여해가지고 5월 15일 날 서울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집니다. 그 시위대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옆에 사진 있죠? 거의 뭐 서울역 광장을 꽉 메우고 그 옆에 종로, 뭐 광화문 광장 전부 다 꽉 찼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시위대가 청와대를 향해서 막 유신헌법을 타도하라 그러면서 폐지하라 그리고 신군부 타도 뭐 이러면서 비상계엄 철폐 외치면서 막 시위를 가진 거예요. 이 규모가 너무 컸기 때문에 당시 신군부에서는 안 되겠다 이쯤에서 포기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다는 썰도 있습니다. 당시 미국의 사령관의 보고서에 의하면은 당시 미국에서도 이제는 약간 요구를 들어주고 내려와야 된다라고 제안서를 보냈답니다. 그랬는데 통안의 서울역 회군이라고 하는 5월 16일 날 시위대가 해산이 되고 말았어요. 너무 강경한 진압에 대한 대응도 있었고 또 잠깐 다시 한번 세력을 모아가지고 이틀 뒤에 빵 터지자 뭐 이런 계획도 있었고 해서 결국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내일 모레 있을 결전을 위해서 막 소주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고 있을 때 신군부가 훨씬 더 강경한 진압에 나선 거죠.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해버리고 제주도를 포함하여 모든 활동을 금지한 다음에 군인을 딱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5월 18일
전국에서 막 터졌을 때 여기저기 계엄군이 막 진입을 해가지고 학생들의 시위대를 진압했던 것이고, 특히 그 와중에 전라도 광주 지역에서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죠. 이게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배경들이에요. 다시 5.18 민주화운동 때는요, 신군부의 권력 장악과 그들의 구호입니다. 유신헌법 폐지, 비상계엄 철폐, 신군부 퇴진 등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는데, 결국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가 되고 전라도 광주 지역에서 대규모 유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라는 스토리. 자, 비상계엄 확대에 반발한 광주에서 시위대, 전남대, 조선대 학생들 중심으로 시위가 벌어지자 여기에 계엄군의 폭력적 진압, 막 곤봉으로 때리고 막 이러면서 여기 시민들이 가세하게 됩니다. 거기에 택시기사들, 버스기사들이 함께 경적을 울리면서 시위에 참여해주고 막 이랬는데, 이게 대규모 유혈 사태로 번진 거죠. 시민들이 무기고를 급습하여 군대를 조직하고 같이 싸우고 이러면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던, 희생자의 수에 대해서는 지금도 말이 많습니다. 몇백 명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1000명이 넘는다까지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 규모도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관련 기록물들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될 정도로 상당히 규모가 크고도 격렬했던, 그리고 상당히 시민들의 어떤 그 의지를 보여주었던 매우 중요한 민주화운동이에요.